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영양 컨설턴트가 한국의 급식을 보고 깜짝 놀라 취재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영양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리안느 슐로스버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건 우연히 시작된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지요. 제 인생에서 그런 순간은 딸아이가 보내온 학교 급식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는 일상의 기본이었어요. 특히 학창 시절 제가 경험한 학교 급식은 다양한 채소, 고기, 생선으로 구성된 영양가 높은 식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12해 전, 저는 미국인 남편 브라이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 후 미국 중부의 작은 교회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어요. 기회의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으니까요. 우리는 첫째 앨리슨, 둘째 마이클을 낳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어요. 이웃들도 친절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다만 식문화 차이는 종종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과자와 패스트푸드를 일상적으로 먹는 문화, 채소보다 고기를 중시하는 식습관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정에서만큼은 독일식 식사를 고수했어요. 아침마다 통곡물 빵과 저녁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수프를 만들었죠. 앨리슨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앨리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 한 장과 함께요. 엄마, 이거 오늘 학교 점심이에요.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건 초코 쿠키 하나, 감자칩 한 봉지, 햄치즈 크래커 몇 개, 그리고 설탕 가득한 주스팩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날의 간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물었죠. 오늘 파티라도 했니? 앨리슨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점심이야. 매일 이런 거 먹어. 간식 같아서 좋기는 한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라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앨리슨에게 학교 급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매일 다른 메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냉동 피자, 치킨 너겟,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아니면 제가 본 것과 같은 포장 스낵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양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 학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급식 담당자와 연결해 드릴게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급식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그의 설명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조리식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약된 식품 공급업체에서 배달되는 것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미국 학교 급식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공립학교가 비슷한 상황이었고 일부 부모들은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대형 식품 기업들과 맺은 계약이 주된 이유였죠. 주말에 열린 학부모 모임에서 저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무관심했어요.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자랐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야? 급식 말고 도시락을 싸보내면 되잖아라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인터넷에서 다른 나라의 학교 급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한국의 학교 급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뜨끈한 국과 밥, 다양한 계절 반찬, 신선한 과일까지. 화면 속 아이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러움과 허탈함, 그리고 분노까지. 한국처럼 할 수 있다면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급식을 먹어야 할까요? 이 의문은 곧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을 본 후, 저는 밤새 한국 교육과 급식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학교 급식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었고, 각 학교마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급식을 단순한 끼니가 아닌 교육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앨리슨에게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통곡물 빵 샌드위치, 삶은 계란, 신선한 과일과 야채 스틱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앨리스는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곧 불만을 표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피자랑 햄버거 먹는데 나만 이상한 거 먹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앨리슨의 학교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6주 동안 한국 자매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보여준 영상들을 보더니 점차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결국 앨리스는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앨리슨과 함께 한국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제 일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했고 남편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서 꼭 알아봐.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남편은 회의적이었지만 저의 열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2018년 3월,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앨리스는 서울 외곽의 한 공립초등학교에 배정받았고, 저는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학교 방문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문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이하셨고 학교 시설을 둘러보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저를 급식실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아이들의 식탁이자 교실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배식대에서 다양한 반찬을 담았어요. 그날의 메뉴는 현미밥, 미역국, 불고기, 시금치 나물, 김치, 그리고 귤이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선생님이 함께 앉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앨리슨을 발견하고 다가가 보니 그 아이는 이미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거요. 앨리슨이 가리킨 건 불고기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을 거부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급식 후 저는 학교 영양사와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조리합니다. 영양 균형은 물론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급식 시간이 즐거워야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 볼 용기가 생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급식비였습니다. 한국은 공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물론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미래의 투자라는 김 선생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일주일간 매일 학교를 방문하며 저는 한국 급식의 다양성과 체계성에 감탄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 제철 식재료 사용,
전통 음식과 현대 음식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이자 문화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앨리스는 한국 친구들과 정이 들어 떠나기 아쉬워했고, 저는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며 귀국길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 무엇이 다른 거지?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남편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앨리스는 흥분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고, 특히 급식에 대해 길게 설명했어요. 아빠, 거기선 매일 다른 음식이 나오고 다 직접 요리한 거예요. 피자도 진짜 화덕에서 구운 거였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우리는 다른 나라잖아. 여기서는 그런 게 어렵다고.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브라이언에게는 지금의 시스템이 당연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앨리슨의 학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설명하고 우리 학교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슐로스버그 씨,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예산 제약이 있습니다. 게다가 식품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있어 당장 바꾸기 어렵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미국 내에서도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여러 비영리 단체가 있었고 그중 한 곳에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의 영양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가 참석했지만 그중 몇몇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한 엄마가 물었고 저는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역 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학교 급식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 모임은 건강한 급식을 위한 학부모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했고 서서히 멤버가 늘어났어요. 우리는 매주 모여 전략을 세우고 교육청에 보낼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함께 노력했어요. 한 달 후 마침내 300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지역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요구사항은 간단했어요. 학교 급식의 신선한 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한국식 급식 제도를 참고해 영양사가 메뉴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교육청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고문을 투고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알렸어요. 점차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원도 받았어요. 지역의 한 유기농 농장 주인이 연락해서 학교 급식에 신선한 채소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영양사도 우리 모임에 합류해 전문적인 조언을 주었어요. 우리의 활동이 점점 알려지면서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저는 긴장했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의 건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는지는 그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 이후 우리 모임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회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침내 구체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여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2개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신선한 식재료의 날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학교 주방은 평소보다 분주했어요. 지역 농장에서 공급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도착했고, 은퇴한 영양사 샌디는 주방 직원들에게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요리법을 가르쳤습니다. 메뉴는 담백했지만 건강했어요. 통밀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얹고 구운 닭가슴살과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 식단이었습니다. 과일로는 사과와 오렌지를 썰어 제공했고요. 물론 이것은 한국 급식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했지만 기존 학교 급식보다는 큰 발전이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신선한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고 다른 아이들은 익숙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며 주저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급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앨리스는 특별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그 아이는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채소를 거부하던 아이가 이제는 김치와 나물을 그리워하며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앨리스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급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것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나아졌어요. 반면 남편 브라이언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 결국 예산 문제로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속시킬 거야.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돼. 사실 남편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는 첫 몇 주간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곧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학교 주방 직원들은 추가 작업에 불만을 표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급식비 인상 가능성에 반발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임은 더욱 단결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주방을 돕고 지역 사업체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감사했던 것은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일부는 전통 한식 조리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한인 할머니가 우리 모임에 방문했습니다. 80대의 고령이었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내가 한국에서 학교 영양사로 일했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단다. 그분은 김 할머니였고 우리에게 소중한 조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세계 음식의 날을 시작했어요. 한국,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식습관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다양성을 즐겼고 점차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데 더 열린 태도를 보였어요. 한편 집에서는 앨리슨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김밥이나 불고기를 만들었고 때로는 김치찌개도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다며 거부하던 남편도 점차 한국 음식의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브라이언이 저녁 식사 후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앨리슨이 요즘 정말 달라졌어. 집중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늘었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칭찬하셨대. 잠시 멈췄다가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았던 것 같아.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의 지지가 큰 힘이 돼.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자원봉사자로 다음 신선한 식재료의 날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작지만 큰 승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범 프로젝트는 안정화되었고 더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활동이 지역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학부모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했어요. 우리 아이도 그런 건강한 급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5장.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달이 지났을 때 교육청에서 공식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시범 학교 아이들의 출석률이 소폭 상승했고 특히 오후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향상되었다는 교사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30%나 감소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채소나 과일을 거부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어요. 한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오늘 먹은 건강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학기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식재료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급식 개혁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우리 모임도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급식 개선을 넘어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어요. 저는 영양교육 컨설턴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요리 교실을 열었어요. 김 할머니의 도움으로 김밥 만들기, 독일식 통곡물 빵 굽기 등 다양한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10가족 정도가 참여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앨리스는 이 활동에 가장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데 즐거움을 느꼈어요. 친구들이 처음엔 김치가 냄새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달라고 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의 자신감과 문화적 자부심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보람찼어요. 남편 브라이언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주말마다 농부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을 즐기게 되었어요. 심지어 정원 한쪽에 작은 채소밭을 만들어 상추와 토마토를 직접 길러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브라이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마리안느, 내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넌 정말 많은 것을 바꿨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 급식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앨리슨도 함께했고 이번에는 남편도 동행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브라이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학교 급식의 현실을 직접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하다니 믿기 어렵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첫니길도 한 걸음부터라잖아. 한국에서 돌아온 후 브라이언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 동료들에게 우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추가 후원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식탁은 더 많은 학교와 협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각 학교에 작은 채소밭을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심고 가꾸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급식 재료로 사용되었고 아이들은 자신이 기른 채소가 급식으로 나올 때 특별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은 흙을 만지고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며 자연과 음식의 연결성을 배웠어요. 교사들도 정원 활동을 과학, 수학, 심지어 미술 수업과 연계해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의 활동은 지역을 넘어 주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우리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여러 학교와 커뮤니티를 방문해 강연을 했어요. 심지어 주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와서 급식 개선 정책에 우리의 경험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곧 새로운 도전이 등장했어요. 경제 불황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삭감되었고 학교 급식 예산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육청은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신선한 식재료의 날도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위기 앞에서 우리 모임은 더욱 단결했습니다. 모금 행사를 열고 지역 기업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어요. 특히 도움이 됐던 것은 우리 활동의 결과를 데이터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급식을 제공한 학교의 학생들이 출석률과 학업 성취도 면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큰 설득력을 가졌어요. 마침내 교육청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의 날의 빈도는 줄이되 학교 정원 프로젝트는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노력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작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급식을 꾸준히 제공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아이들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건강한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비만율이 낮았고 학업 성취도와 집중력도 더 높았어요. 이 연구 결과는 지역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마침내 주 정부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모델을 주 전체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날 저녁 브라이언과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앨리슨을 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브라이언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나도 많이 배웠지. 다음 달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학교 급식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정책이었어요. 주 내 모든 학교가 단계적으로 신선한 재료 사용을 늘리고 각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하며 학교 정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런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한국처럼 완벽한 급식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특히 기쁜 것은 학교 급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식습관과 음식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학교 신문에 세계의 음식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간단한 레시피도 공유했습니다. 한 요리 수업 후 앨리슨이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영양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주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아이의 꿈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고, 저는 기꺼이 경험을 공유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교육 관계자들과도 연결되어 양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어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학교 급식 개선 포럼에 연사로 초청된 것입니다. 이 포럼에는 전국의 교육자, 정책 입안자, 영양 전문가들이 모여 학교 급식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앨리슨과 함께 한국식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야채를 썰며 앨리슨이 문득 물었어요. 엄마, 그때 내가 학교 급식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는 거야. 워싱턴에서의 포럼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국 규모의 청중 앞에서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 학교 급식에서 영감을 얻은 과정,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변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정책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고 경험을 공유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귀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열정이 어떻게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풀뿌리 운동이 정책 변화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브라이언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앨리슨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어쩌면 이것이 우리 활동의 가장 값진 결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급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니까요. 포럼에서 돌아온 후 저의 활동은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식탁은 이제 학교 급식 개선을 넘어 식품 교육과 문화 교류까지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 식탁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앨리스는 중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학생위원회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 급식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해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사내 식당의 메뉴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음식의 전도사가 되었네라며 농담을 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이야기는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교육 저널에 프로젝트 사례가 실렸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우리의 활동을 취재하기도 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산 부족, 관료주의, 식품 산업의 압력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대형 식품 기업들이 학교 급식 계약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주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어요.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축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위협받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교사, 영양사,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청문회가 열렸고 앨리슨을 포함한 학생들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건강한 급식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더 나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13살 앨리슨의 자신감 넘치는 연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지침을 수정했고 핵심 프로그램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제도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특히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우리 모두 걱정했지만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할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리안느, 내가 한국에서 학교 급식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학교 급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너희들의 노력도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거야.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든 시작은 작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해 봄,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문화를 나누는 식탁이라는 이름의 축제였어요. 학교 운동장에 여러 나라의 음식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경험하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한국 부스는 김 할머니의 지도로 비빔밥, 김밥, 떡볶이 등을 선보였어요. 행사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했고 부모들도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인기가 많아서 오후에는 재료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의 공연이었어요. 앨리슨과 친구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짧은 연극을 준비했고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어린 남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제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점심이 맛있거든요. 그 아이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꾼 것은 단순한 급식 메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전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기쁨과 배움, 그리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나누는 식탁 프로그램이 전국 교육혁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식문화 교육을 통해 영양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 이해까지 증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어요. 상금은 우리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앨리스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학교 신문에 정기적으로 식문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영양학을 전공해서 나중에는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자신의 경험이 미래의 진로로 이어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온 초청장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학교 급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서울에서 일주일간 진행되는 워크숍에 강연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이번에도 흔쾌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이것도 인연인가 봐. 내가 한국에서 영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경험을 나눌 차례야. 남편의 말처럼 이것은 일종의 순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미국에서 실천하고 이제 그 경험을 다시 한국과 나누는 것이니까요.
서울에 도착하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학교 급식의 우수성은 여전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과 도전, 그리고 성과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것이 미국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미 학교 급식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영양사와 교사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기쁘게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아이의 급식 사진 한 장에 충격을 받은 엄마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앨리스는 특히 기뻐하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영양학을 배우고 싶어요. 딸의 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첫 번째 한미 학교 급식 교류단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서 온 영양사와 교육자들이 일주일간 학교를 둘러보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피드백은 값진 조언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의 성과를 인정받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교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합동급식 행사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영양사들이 함께 메뉴를 구성하고 요리했어요. 그날의 급식은 비빔밥, 통곡물 빵, 신선한 과일 등 양국의 장점을 살린 융합 메뉴였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맛에 흥미를 보였고, 특히 비빔밥은 인기가 많았어요. 이 행사는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우리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러한 국제 교류는 단순한 급식 개선을 넘어 우리 학생들의 세계 시민 의식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고 평가했어요. 앨리슨의 고등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세계 음식의 날이 정기 행사가 되었고 요리 동아리도 생겼어요. 앨리슨은 동아리 회장으로서 또래 친구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요리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김밥 만들기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그해 추수감사절, 우리 가족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전통적인 칠면조 요리와 함께 비빔밥, 독일식 감자 샐러드, 이탈리아 파스타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웃들을 초대해 세계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주제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식사 중 브라이언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오늘 우리는 음식이 가진 놀라운 힘에 감사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연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고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해 봄, 우리 프로그램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음식과 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이에요. 이 센터는 영양교육, 문화교류, 요리 수업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센터의 초대 디렉터로 임명되어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센터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한국 영사님도 오셨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김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고 참석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센터를 둘러보시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리안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알았단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개관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 가지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음식을 통해 세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센터의 첫 번째 공식 프로그램은 세계의 아침 식사였어요. 매주 토요일 다양한 나라의 아침 식사를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먹는 수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죽과 반찬, 독일의 뮤슬리와 통곡물 빵, 멕시코의 차일라클레스 등 다양한 문화의 아침 식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소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마이클이라는 11살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가장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전 원래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공부도 어렵고 친구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학교 급식이 맛있어지고 이곳에서 다양한 음식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친구들도 많아졌고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음식의 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센터의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학교 교사들을 위한 식문화 교육 워크숍, 학부모를 위한 건강한 요리 교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 등이 추가되었어요.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여정을 배우는 현장 학습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앨리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에 합격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앨리슨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때 제가 보낸 급식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꿨다니요. 때로는 작은 일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나 봐요. 브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을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야.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그리고 이제 앨리슨이 그 여정을 이어가게 될 거고. 오늘도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저는 이 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그릇의 밥, 한 끼의 식사가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문화를 잇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본 그 학교 급식 영상이 제게 준 영감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